국가 프로젝트로서 그러면 도시의 어떠한 장소를 선택하였는가를 좀 살펴보는 것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. 특히 그 중간 조직이 그 특정한 장소를 왜 선택하고 설정하였고 분류하였는지 살펴봤습니다. 그래서 이제 초기에 그러면 48년도에 이제 정부 수립하고 했던 프로젝트들이 이제 큰 대표적인 프로젝트들이 있겠죠.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가가 정치 시설을 배치하는 것도 중요한 계획 중에 하나였어요. 그래서 그 계획 중에 하나가 초기에는 예를 들면 그 경복궁이라든가 뭐 역사성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수도에 정부 시설을 배치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맨 처음에는 예를 들어 뭐 국회의사당, 대법원, 정부청사를 이렇게 분산해서 배치하는 작업들이 있었어요. 한국 전쟁 후에 파괴된 이제 중앙청을 복구하기보다는 물론 새로운 중앙청을 구상하고자 했죠. 그리고 미국 설계의 원조로 저희가 아는 그 쌍둥이 건물이 그 부진에 지어지게 돼요. ROK 오피스하고 유수홈 청사가 방공회관 부지에 지어지게 돼요. 이후에 그 미국의 원조 방식이 그러니까 정부 시설을 새로 신축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았어요. 그러면서 세종로에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쌍둥이 건물이 있고 그 나머지에 이제 그 식민지 시기 때 이제 근대 지어졌던 뭐 전매국 청사라든지 아니면 경기도청 아니면 간이보험국 청사, 경성부민관 같은 그 근대 정부 시설들이 남아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재사용하는 그 항목으로 원조금을 이제 받아서 그 시설 12곳을 사용할 것을 권고해요. 그러면서 첫 번째로 중앙청이 복구되기 시작합니다. 중앙청이 복구되는 시기는 조금 더 그러니까 유의해서 봐야 될 지점인데요. 사실은 그 원조기금이 1~2공화국 이승만 때도 있었지만 제일 활발하게 도시계획 분야까지 사용되기 시작한 건 이제 박정희 시기였어요. 그래서 그 제3공화국 때 그런 이렇게 원조기금을 통해서 정부 시설을 재사용하는 돈을 들이는 그 항목에서 시작된 이제 그 중앙청 복구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새로 그 쿠데타로 이제 정권을 잡게 된 정부가 그 조선 총독부 청사를 이제 중앙청사로 수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또한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발표를 해요. 위 상단에 있는 것이 경향신문에 그 중앙청사 복구 재사용에 대해서 5가지 항목을 들어서 이제 그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을 했어요.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기술과 자본이라는 실리적인 측면으로 접근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독립국가 시설로 중앙청이 이제 복구되기 시작했어요. 그런데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원조금을 받아야지 이제 국가 프로젝트들을 만들어가는 신생국가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그 국가가 프로젝트를 벌일 때 했던 일들을 추적해보면 초기에는 사실은 건설의 경제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문화재 특별회계를 이용해서 좀 그 금액을 그러니까 사용한 경향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덕수궁, 창경궁, 남산지역 국유지인 문화유산 영역 지역에 국가 공공 프로젝트들을 하기 시작했어요. 그것은 이제 물론 50년대도 있었지만 60년대에서 좀 변화된 지점이 있었어요. 그래서 덕수궁 창경궁의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박람회 장소로 사용된 사진이고요. 그런데 두 시기의 차이는 경복궁이 그 공간으로 사용되는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앞에서 제가 정부 시설을 얘기할 때도 초기에는 저희가 그 경복궁이라는 것을 키워드로 그 정부 시설을 배치하는 것이 중점이 되지 않았다는 걸 얘기했듯이 이러한 각종 문화시설 프로젝트에서도
50년대까지는 그렇게 크게 논의되지 않았던 공간이 이 60년대부터 갑자기 이제 마지막에 이 3공학이 되면서 중앙청 복구가 되면서 수도 상징 공간으로서 논의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 그 62년 중앙청 복구와 함께 했던 작업이 무엇이냐면 이 사진은 그 군사혁명 1주년 산업박람회의 모습이고요. 앞에서 그 동양굴지의 서구식 건물로 중앙청을 평가한 것처럼 또 산업적인 면에서 후진성을 탈피하고 산업국가로 전환하고자 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박람회를 개최했어요. 그런데 그 박람회 개최에 있어서 지금 얘기한 게 특이한 지점은 사실은 궁궐을 박람회로 사용한 건 제3공화국이 시작은 아니었고 우리는 그 서울의 역사에서 사실은 경복궁이 박람회로 여러 번 사용되는 역사가 있었죠.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해방 이후에는 경복궁을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터부시 되었고 창경궁이 대안으로 산업 제품을 홍보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가 이 3공화국 때 적극적으로 이제 경복궁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공간 안에 새로 이제 그 얘기하고자 한 지점은 어떤 산업적인 제품을 홍보하는 것 플러스 국가의 계획을 같이 발표하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그 안에 했던 그 전시장의 가장 중요한 공간이 뭐였냐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위한 그것을 전시하는 공간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. 한일 회담을 이렇게 성사시키고자 하는 그 역할이 컸기 때문에 그때 가장 이제 제가 두 번째 계기로 중요하게 삼고 있는 그 사건은 한일 회담을 그러니까 반대하는 이제 학생 시위가 이 앞에서 벌어졌었어요. 그래서 세종로 앞에서 큰 이제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국가 입장에서 예를 들면 민족 주체성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제 끌고 오기 시작했어요. 이때 이 사진은 그러니까 석고상 37점을 그 중앙청부터 남대문까지 이렇게 배치하는 거였어요. 그래서 그 사전 모형으로 그것들을 배치하고 이것이 철거된 다음에는 다시 애국선열조상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 석고상을 그 사전 모형으로 하면서 다시 제작을 해서 도심 내에 제대로 된 이제 그 조각상들을 배치하는 작업들을 하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그 두 번째 민족 주체성을 키워드로 만든 문화시설 프로젝트가 첫 번째는 조각이라는 분야에서 있었지만 두 번째 프로젝트는 종합민족문화센터였습니다. 여기에서 그 추진위원회들이 그러니까 그 7개의 문화시설을 계획을 하고 그 민족문화센터라는 키워드 안에 역사적인 장소를 사용해서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는 논의를 시작했어요.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새로운 시설을 역사적인 장소에 건립할 경우에 그 사라진 역사를 고려해야 한다는 당위성 같은 거를 논의한다든가 아니면 군주 왕조의 유물이자 민족 상징 유산인 장소로 경복궁 내에 현대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라는 그 지침을 얘기하면서 건축계에 많은 논의를 이끌게 되었고 전통이라는 키워드에서 조금 더 나아가 한국 역사의 계승됨을 강조하는 전통 계승이라는 키워드를 저희 건축계의 화두로 어떻게 보면은 던지게 되는 상을 만들었습니다. 건축가들은 그러면 그렇게 지금 얘기한 그런 계획들에 초청되어서 그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참여하게 되게 되는데 그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60년대 국가 건축을 통해서 이러한 민족국가 만들기가 중요한 계획이 되고 건축 프로젝트가 실제로 수많은 건축 프로젝트가 실행될 때 건축가들이 그 정체성 만들기의 과제를 같이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기사 사진은 영친왕의 아들이자 그 MIT 그 도시계획 유학을 하고 돌아온
이구라는 건축가가 이제 신문 기사를 실었던 건데요. 그 이구라는 건축가의 위치도 사실은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이분이 사실은 이승만 정권 때는 왕조의 사람들을 구왕조의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금지를 했었는데 이분이 들어올 수 있었던 사실은 어떤 계기 중에 하나는 원조라는 프로그램 덕분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어요. 그래서 원조 도시계획 기관인 그 허피라는 기관이 건설부 산하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분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 허피라는 기관은 아까 얘기한 경제개발 계획의 그 프로젝트에 있어서 도시 계획이라든가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던 곳이었어요. 근데 이구가 그곳을 근무하면서 기사를 실었는데요. 그 기사의 내용은 지금 이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도시개발의 방식이 기존의 물길을 지우고 기념비전을 옮기는 도시계획과 건설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했고 이곳뿐 아니라 사실은 그가 이제 원조라는 프로그램으로 들어왔고 도시계획 유학을 갔다 온 유학파였던 이구 말고도 다른 건축가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가 이렇게 큰 프로젝트로 전통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이렇게 내세웠을 때 그러면 도시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인가 아니면 건축가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그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